하이스토리.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 근대적 자본주의의 물결에 반강제적으로 동참하게 된 조선은 이전에 중국에 대한 사대를 바탕으로 하는 조공책봉의 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적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제에서는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는 제목으로 개항 이후 조선의 변화를 경제 부문에 집중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1910년 국권 피탈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일통상 장정, 조영수호 통상조약, 화폐정리 사업,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의 개념을 통해 이 시기의 조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열강의 이권 침탈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입니다. 질문과 같이 조선의 무역 방식은 개항을 전후의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1880년대를 지나며 청과 일본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이 확대되게 됩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하였다. 개항 초기 외국 상인은 이들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를 거류지 무역이라 부른다. 이에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객주 등 조선인 중간 상인을 통해 상품을 매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선 상인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개항 초기의 무역은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물건을 살 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쌀과 잡곡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 관련 조항이 없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일본 상인은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고 곡물을 대량으로 사갔다. 일본과의 무역으로 조선의 일부 지주는 곡물을 팔아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곡물이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대다수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산 면직물의 수입으로 면직물을 짜서 팔던 농민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개항 초기 일본 상인은 일본 화폐 사용, 제한 없는 곡물 구매 등의 혜택을 누렸다. 또한 관련 규정이 없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었다. 이로써 청 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으며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 상인은 일본 상인이 독점하고 있던 조선 시장을 빠르게 차지해 나갔다. 한편 일본은 조선과 조일통상 장정을 맺어 조선이 요구한 관세 부과와 방공령 조항을 받아들이고 최혜국 대우를 얻어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체결 이후 청 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었다. 1883년 조일통상 장정의 체결을 통해 조선은 관세 부과, 방공령 조항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일본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얻어냈다. 1883년 조영수호 통상 조약으로 조선은 영국의 내지 통상을 허용하였다. 일본 상인은 최혜국 대우로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으며 청도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개정하여 내지 통상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일 상인은 조선의 내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외국 상인과 내륙시장을 연결하며 성장한 개항장 객주 등 조선인 중간 상인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성의 시전 상인도 상권을 위협받았다. 청과 일본의 상인은 조선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이들은 주로 홍콩, 상하이 등을 통해 유통된 영국산 면직물을 조선에 판매하였는데 청 상인은 일본 상인보다 유통 경로가 단순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였다. 또한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 그 결과 청일 전쟁 직전에는 조선의 수입액에서 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해졌다. 악원 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였다. 제국주의 열강은 왕실을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하였고 고종도 열강의 보호를 기대하며 이권을 넘겨주었다.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고 광산채굴권, 삼림체벌권 등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미국도 운산금광 등 광산채굴권과 철도전기전차 부설권 등 많은 이권을 차지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최혜국 대우를 이용하여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였다. 지도와 같이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은
아관 파천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이권 침탈에 열을 올렸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철도 부설에 힘을 기울였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사들였으며 경부선 철도 부설권도 획득하였다.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는 프랑스가 반환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빼앗아갔다. 일본은 철도를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물자를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러일 전쟁과 항일 의병운동 탄압에 필요한 병력을 이동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의 금융을 장악해 나갔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 제1은행은 조선의 해관세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선의 국고를 이용해 일본 상인의 조선 진출을 지원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이 된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제1은행권이 대한제국의 법정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일본 제1은행 조선 지점이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몰락하였다. 일본의 메가타가 중심이 되어 1905년에 추진한 화폐 정리 사업으로 백동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환이 거부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크게 줄었다. 일본 제1은행권이 대한제국의 법정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파산하였다. 한편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는 식민지화의 기초를 닦기 위해 도로와 항만 건설, 항일 의병운동 탄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일본에서 차관으로 도입하게 하여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켰다. 일본은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철도 부지와 군용 부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약탈하고 민간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였다. 이후 일본은 개항장 이외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대한제국의 법령을 무효화하고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매매양도하거나 한국인에게 소작하게 하여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마련해 나갔다.